안녕하세요. JM 워커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김정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운동선수 근육 경련 및 저림 증세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겪는 근육 경련과 저림 증세, 단순한 피로 때문일까요?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나고 손끝이 저릿한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 중이나 훈련 중 갑자기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며 통증을 유발하거나 손끝 혹은 발끝이 저릿해지는 현상을 겪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보통은 수분 부족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정도로 넘기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경우라면 단순 피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훈련 강도가 높아지고 시즌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증상은 더 빈번히 나타나며 경기력 저하와 더불어 심각한 부상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근육 수축과 이완은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전해질이 적절한 농도로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해집니다. 운동 중 땀을 통해 이 전해질이 다량 손실되면 근육은 수축 상태에서 이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경련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장시간 유산소 혹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 시 많이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닌 전해질 중심의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물만 계속 마시면 오히려 희석성 저나트륨 혈증이 생겨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 전해질 파우더, 염분이 포함된 음식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미세 탈수. 많은 운동선수들이 갈증을 느낄 때만 물을 마시거나 훈련 중 수분 섭취를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증을 느끼는 시점은 체내 수분의 약 2% 이상이 손실된 상태이며 이 정도면 근육 기능 저하와 저림 증세가 시작되기 충분합니다. 이런 만성적 경미한 탈수가 누적되면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나 저림 같은 이상 반응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으로 수분 섭취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체중의 2%에서 3% 이상 수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훈련 전후 몸무게를 측정하고 운동 30분 전부터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경 압박 및 신경통. 저림 증세가 국소적이고 지속적이며 특정 자세에서 유난히 심해진다면 이는 단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신경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의 과사용으로 인한 수근관 증후군, 목 디스크로 인한 상지 저림, 혹은 좌골신경 자극으로 인한 하지 저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휴식이나 전해질 보충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됩니다. 해결책은 반복되는 저림 증상이 있다면 정형외과적 진단을 받아야 하며 피로 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자세 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경계 피로를 무시하고 지속 훈련을 할 경우 퍼포먼스는 회복되지 않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근육 피로와 회복 부족. 근육 경련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운동을 반복하거나 회복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훈련을 이어나가면 근육 내 대사 산물이 쌓이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 피로는 신경 전달과 근육 반응의 속도를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통증과 경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훈련의 강도와 회복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낮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회복은 더 더디고 경련은 반복됩니다. 회복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 훈련의 일부입니다. 비타민 및
미량 영양소 결핍. 운동선수들은 많은 에너지와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때로는 철분, 비타민 B군, 부족하면 저림, 이상 감각, 경련 등의 신경계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결핍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쥐가 났다, 손끝이 저리다는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에게 근육 경련이나 저림은 단순히 지나치는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수분, 전해질, 신경, 회복 역량,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근육은 정상적인 반응을 멈추고 경련 혹은 저림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경기력 저하가 고착될 수 있으며 회복까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장의 증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민감함입니다. 운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선 회복을 먼저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전문적인 이제 운동 선수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어떤 증상이며 또 요즘처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뭐 크로스핏 또는 이제 러닝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매니아들이 많이 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이고 과도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증상을 겪을 만한 분들이 시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런 어떤 운동을 하면서 내가 뭐 쓰러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라든지 회복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몸으로 그냥 막 하다가 좀 피곤하면 뭐 조금 쉬고 그냥 밥이나 좀 잘 먹으면 되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는 운동이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고 건강이 다운되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선수의 근육 경련, 저림 증세 이런 부분은 여러분 몸에 이미 이상이 발생됐다는 어떤 증거가 됩니다. 신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어떤 영양소라든지 수분, 결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건강한 또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여러분을 위한 현실적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JM 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